유튜브 영상 잘 찍는 방법? 브이로그 영상도, 반려동물 영상도, 여행 영상도, 똥손도 금손으로. 갭디의 핵쉬운 촬영 방법 5가지. 움직이기. 사진과 달리 영상은 움직이죠. 아니, 움직여야만 하죠. 그래야 보는 재미도 생기고 잘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내가 찍은 영상이 밋밋하다면 그건 화면 변화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일 먼저 찍는 대상을 부지런히 움직여보세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든지 써보세요. 뭘 쓰더라도 감성적으로 보일 겁니다. 컴 역시도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보단 화면 밖에서 내려놓거나 머들러로 저어주기만 해도 갬성 스멜. 찍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더 쉬워요. 한번 돌아보고 머리도 괜히 한번 만져주고 정할 거 없으면 앞으로 걸어가면 되니까요. 찍는 대상 대신 배경을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없어 보이나요? 유튜브 영상만 있어 보이면 되죠. 이국적인 멋진 배경 꼭 가야만 할까요? TV나 모니터만 있다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어요. 천천히 변하는 풍경은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길게 찍어서 빠르게 돌리면 멋진 타임랩스 영상이 나옵니다. 여행가서 이런 타임랩스 한두 개만 찍어와도 영상이 확 살아나죠. 마지막은 카메라 움직이기.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상도 물론 좋지만 찍는 대상도 배경도 움직임이 적은 장면에서는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추가된다면 더 느낌 있죠? 감성 영상에서는 느낌을 내기 위해 일부러 살짝 흔들리게 촬영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를 천천히 위아래 또는 좌우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거나 장소가 바뀔 때 많이 쓰여요. 카메라를 움직일 때는 짐벌을 쓰면 좋은데요.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줘서 영상이 부드럽게 찍힙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짐벌은 가볍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초보분들이 쓰기 좋아요. 핵쉬운 카메라 움직임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앞뒤로 움직이기. 둘째, 옆으로 움직이기. 셋째, 위아래로 움직이기. 마지막, 원을 그리며 돌기. 편집할 때 슬로모션까지 함께 걸어주면 이게 바로 인생 영상. 짐벌이 없을 땐 그냥 손으로 들고 편하게 찍을 텐데요. 그러면 흔들림이 너무 심해 어지러울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영상을 찍는 꿀팁. 카메라는 양손으로 내 몸쪽에 최대한 붙일 것.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떠올리며 미끄러지듯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걸어주면 손으로 들고 찍은 영상도 부드럽게. 정리하자면 찍는 대상을 움직이던가 배경을 움직이던가 카메라를 움직이던가 영상은 움직여야 좋다. 그래서 브이로그 영상 찍는다고 진짜로 이렇게 독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적당히 페이지도 넘겨주고 앞뒤로도 왔다 갔다 그리고 휘리릭. 나누기. 영상을 이렇게 한 장면으로만 찍어서 오래 보여준다면 보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여러 장면으로 다양하게 나눠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영상이나 먹방 영상처럼 카메라를 고정해놓고 찍는 경우에도 한 영상으로만 길게 찍지 말고 중간중간 틈틈이 비롤을 다양하게 찍어보세요. 장면이 바뀔수록 덜 지루해지고 영상도 보기 좋습니다. 나눠 찍기 어려운 경우엔 4K 고해상도로 길게 찍고 편집할 때 장면을 중간중간 잘라 확대시켜주세요. 길게 촬영한 장면은 이렇게 나눠 마치 따로 찍은 장면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면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처음에는 딱 3장면 나누기부터 해봅시다. 제일 먼저 내가 찍고 싶었던 한 장면을 먼저 찍어보고요. 그리고 좀 더 화면 가득 채워서 크게 하나 찍고 배경이 잘 보이게 넓게도 한번 찍어줍니다. 이렇게 촬영한 3장면을 쓸 부분만 잘라서 그냥 이어붙여주기만 해도 감성영화 같지 않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본 장면,
화면 가득, 배경 넓게. 세 장면 나누기가 익숙해지면 더 다양하게 찍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눠 찍은 영상이 오히려 튈 수도 있는데요. 두 장면의 움직임이 계속 겹치거나 안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다면 앞뒤 두 장면 속 움직임을 하나의 동작처럼 이어지도록 촬영하고 편집해주면 됩니다. 이 영상은 한 카메라로 5번에 걸쳐 나눠 찍은 장면들이지만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마치 한 장면인 것처럼 느껴지죠. 이 영상은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건 두 장면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나눠 찍을 때는 바로 앞 장면과 차이가 나도록 장면을 확대, 축소하거나 찍는 각도를 바꿔줘야 하죠. 그럼 영상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뀝니다. 채우기. 영상이 뭔가 안 예쁘다? 그건 너무 넓게 찍어서 그래요. 주변이 너무 정신없죠? 그럴 땐 화면을 한번 채워보세요. 초보분들은 영상을 필요 이상 넓게 찍는 경우가 많아서 화면을 좁게 채울수록 영상은 더 잘 찍힐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작은 부분을 화면에 완전히 꽉 채울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클로즈업이죠. 물론 클로즈업을 많이 찍을수록 영상은 좋아지지만 모든 장면을 꽉 채워서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장면은 클로즈업으로만 다 채우기보단 세 장면 나누기처럼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행지의 멋진 풍경에서는 화면에 자연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넓게 찍는 것이 좋고요. 화면에 몸동작을 넓게 채우는 것도 좋겠네요. 기억하세요.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걸 화면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영상을 잘 찍는 비법입니다. 맞추기. 반려동물을 찍을 땐 보통 이렇게 많이 찍으시죠? 아무래도 사람과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하지만 촬영을 잘하기 위해선 찍는 대상과 눈높이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몸을 최대한 낮추거나 소파 위에서 눈높이를 맞춰 찍으면 댕댕이와 주인님이 더 예쁘게 찍힐 거예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앵글을 아이레벨 또는 노멀 앵글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냥 편하게 들고 찍었다면 이제는 찍는 대상과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더 안정감 있고 보기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맞추고 싶어도 눈이 없다면? 그럴 땐 눈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눈높이에 카메라를 맞추면 되죠. 가끔은 한 번씩 눈높이를 벗어나 볼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각도는 하이 앵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는 로우 앵글. 하이 앵글은 찍는 대상을 더 귀엽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각도예요. 눈은 더 크게, 턱은 갸름하게 만들어주니까 사람 얼굴을 찍을 땐 아래에서 찍는 것보단 살짝 위에서 찍어주는 것이 더 잘 나온답니다. 로우 앵글은 다리를 더 길게, 얼굴은 더 작게 만들어주니까 전신을 찍을 때 특히 더 좋겠죠? 단 화면 위쪽에 얼굴이 있으면 같이 길어지니까 비워놓으세요. 이번엔 카메라의 수직 수평을 맞춰볼까요? 벽이나 건물을 찍을 때는 이렇게 수직 수평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다나 호수처럼 수평선이 보이는 넓은 배경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가끔은 수평을 한 번씩 깨보는 것도 좋은데요. 한 30도 정도 확 돌려버리면 뮤직비디오 같은 색다른 느낌이 나죠? 그리고 카메라 구도 잡기가 어려운 초보분들 위한 꿀팁. 카메라 기본 기능인 3분할 격자를 켜고 찍을 대상을 선이나 교차점 근처에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빈 여백에 자막까지 넣어주면 누구나 금손이 될 수 있어요. 감성 더하기. 요즘 영상의 트렌드는 감성, 아니 갬성이죠. 갬성 PD 갭디의 갬성 영상 꿀팁 첫 번째, 물 빠진 색감. 감성 영상의 색감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가 적고 색도 진하지 않습니다. 촬영 색감은 카메라의 스타일 또는 프로파일 기능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로그는 편집할 때 따로 복잡한 색 보정 작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쉽게 보정할 수 있는 HLG나 시네 또는 영화 같은 다이내믹 레인지 이런 옵션 중에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색감만 바꿔줘도 영상의 분위기는 이미 감성 브이로그네요. 꿀팁 두 번째, 햇빛. 갬성 영상은
햇살 좋은 날 창가에서 찍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햇빛으로 촬영할 때는 조심할 점이 있어요. 위에서 얼굴을 강하게 내려 쬐거나 햇빛을 마주보게 되면 싫어하겠죠? 쉽게 찍을 수 있는 포인트는 오후에 햇빛을 측면에서 비스듬히 받으면 됩니다. 금손 별거 아닙니다. 세 번째 꿀팁은 아웃포커싱. 쉽게 말해 배경이 뿌옇게 날아간 효과로 갬성의 시작과 끝이죠.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나오려면 일단 렌즈의 줌을 많이 당겨주세요. 그리고 가까운 벽이나 바닥을 배경으로 하면 아웃포커싱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배경은 최대한 멀리 잡아주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조리개 수치를 낮춰줘야 합니다. 카메라의 모드 다이얼을 돌려 A 조리개 우선 모드로 맞춰놓고 조리개 조작 다이얼을 돌려서 화면에 F로 표시되는 조리개 값을 제일 낮게 내려주세요. 배경이 확 날아갔죠? 배경 외에도 이렇게 카메라 가까운 쪽에 물체를 놓으면 전경에 아웃포커싱이 생겨서 영상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영상도 예뻐집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잘 찍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움직이기, 나누기, 채우기, 맞추기, 감성 더하기. 5가지 촬영 방법 중 가장 유용했던 팁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촬영법이 있다면 댓글로 요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키우는 방법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갭디 큐!